자, 오늘 볼 부분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함수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원인 하나에 결과 하나가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울 때도 뭐 x가 하나 정해지면은 y가 하나 정해진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차 함수랑 2차 함수 뭐 이런 걸 배웠으니까 y는 3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1차 함수였었고 여기에 내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가 5라고 결정이 되고요. 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가 8이라고 결정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어떤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된다. 자, 이런 표현을 쓰실 거야. 대응이 되더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원인 하나에 결과가 하나씩 대응되는 뭐 이런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자, 이렇게 자, 두 가지 집합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자, 만약에 여기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긴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응된다고 해. 자, 1이 뭐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뭐 4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F1이 2, F2가 3, F3이 4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새롭게 이것들을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간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누구를? x라고 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x 값들의 모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x 값들의 모임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y라는 집합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y라는 집합은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공역이다. 그리고 저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선택을 받은 친구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친구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치역은 여기 같은 경우에 2, 3, 4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이 친구는 특히나 함수값의 모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들의 집합,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네. 그치? 선택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아까 F1은 2고 F2는 3이고 F3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으니, 뭐 1에 대한 함수값이 2고 2에 대한 함수값이 3이고 3에 대한 함수값이 4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애들은 분명히 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런 말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 정역이 무엇인지, 공역이 무엇인지, 치역이 무엇인지 일단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함수는 어떤 대응이에요. 대응. 함수는 대응이다. 그래서 x에다가 어떤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자판기의 원리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500원을 집어넣고, 요새 500원이 아닌가? 뭐 1000원을 집어넣고 콜라라는 걸 뚝 누르면은 이제 콜라가 뚝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1000원에 콜라가 대응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기계에다가 F라는 기계가 있어서 내가 1이라는 걸 투입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 2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120쪽 한번 펴볼까요? 120쪽 펴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함수의 직관적 정의다라고 해가지고 원인 각각에 대해서 결과가 정확히 한 개씩만 짝지어지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자, 모델 하나 그려드렸고, 그러면은 함수가 아닌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분명히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됐어. 자,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요. 왜 함수가 아니냐? 1이라고 하는 게 1에도 대응이 되고 2에도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쵸? 각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관계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그리고 뭐 이런 경우 1, 2, 3,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은 정의 연소 하나에 이 공역 연소 하나가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다. 단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된다. 2개 이상이 나가서도 안 되고 하나도 나가지 않아서도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1번 그림은 괜찮고 2번 그림도 괜찮고요. 3번에서는 C라는 친구가 대응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게 되겠고 4번 그림에서는 B라는 친구가 두 군데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한번 보자 얘들아. 26번. 자, 여기서 함수인지 좀 판단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1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국민과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대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중복이 없어요.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등록된 이상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되니까 이 관계는 함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휴대폰 번호 사이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우리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은 휴대폰 번호가 없어요. 그치? 아니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휴대폰 번호가 뭐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함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괜히 썼네. 자, 넘어와서 우리 30번 볼까? 121쪽에 어플리케이션 30번을 보시게 되면 두 집합이 있대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X라는 집합이 23, 24, 25. Y라는 집합이 3, 4, 5 이렇게 있을 때 저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다. 자, 이 표현은 X라는 원소를 X의 약수에 대응을 시키겠다. 자, 여기로 이제 화살표를 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유한계의 원소일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23, 24, 25, Y는 3, 4, 5. 자, 이렇게 있을 텐데, 자, 23이라고 하는 건 갈 곳이 없어. 23은 소수거든, 그치? 소수여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갔는데 3, 4, 5가 전부 다 약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럼 못 나가. 24라고 하는 건 3도 약수로 갔고 4도 약수로 가져요. 25라고 하는 건 5를 약수로 갔지. 그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얘는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함수가 아니다. 자, 그 이유는 23은 역시나 나가지 않았죠. 24에 대응되는 이 공역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고요. 24에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가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고 약속했던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x를 x 빼기 20으로 대응을 시키겠대요. x라는 원소를 20을 빼서 대응을 시키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 23, 24, 25, 3, 4, 5라고 하면 자, 23에서 20을 뺍시다. 당연히 23은 3으로 대응이 될 것이고요. 24에서 20을 뺍시다. 4로 대응이 될 것이고 25에서 20을 또 빼자 5로 대응이 될 거야. 자, 이런 관계는 우리가 약속한 함수라는 관계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2번은 뭐다?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정의가 다시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직관적 정의라고 했던 거랑 똑같아. 결국 x, y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는데 정의의 원소 하나당 공역의 원소 하나씩만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 함수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그 표현을 함수다, x에서 y로의 함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정의역, 뒤에 나오는 것이 공역, 그리고 이것이 함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 과거에도 봤지만 fx라는 애가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쓰는 함수라는 이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뭐 gx도 나오고 뭐 hx도 나오고 뭐 kx도 나오고 많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다 함수의 이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함수의 이름이고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인지,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대로 등장을 할 텐데,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 여기서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 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지울게요. 이제 함수의 수학적 정의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함수의 수학적 정의를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정의역 연소 두 개에 대해서 x1과 x2가 같다고 한다면 얘는 결과도 같다. 자, 그럼 우리는 명제라는 파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에 대우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f x1과 f x2가 같지 않다면, 자, x1과 x2도 같지 않다. 이것을 함수의 정의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근데 뒤에 보면 또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은 1대1 함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같지 않다면 얘도 같지 않다. 자,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얘의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을 잘 지어 두셔야 된다는 거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함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가 되겠고, 자, 그다음 우리 정의역과 공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에서 보통 명시를 해주지만 적혀져 있지 않다. 얘가 뭐라고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자, 이제 그 함수도 판단하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예제 27번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함수이면 저걸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따로 그리기보다는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딱 봐도 아니죠. 그치? 3도 대응되는 곳이 없고 4도 대응되는 곳이 없고 5라고 하는 건 무려 3개나 대응이 되고 있어.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요. 1번은 뭐 그렇게 넘어가고, 2번 같은 경우에 1, 2, 3, 4, 5 전부 다 하나씩 나가가지고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함수가 맞고요. 함수가 맞게 되고, 자, 우리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x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치? 원인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1, 2, 3, 4, 5. 자,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겠고,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처음에 이제 y라고 하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공역이라고 할 테니까 여기서는 2, 4, 6, 8, 10. 자, 얘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할 것이니까 누가 선택을 받았니? 2, 4, 10 이 친구들만 선택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치역은 뭐다? 2, 4, 10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내려가 볼까요? 어플리케이션 31번. 자, 얘는 함수인지 판단하고 함수이면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을 텐데, 자, 1번은 일단 함수가 맞죠. 그지? A, B, C, D에서 다 하나씩 나가고 있고 하나씩 대응되고 있더라. 자, 2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A라는 정의역의 원소, 얘가 지금 Q에도 대응이 되고 R에도 대응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치? 2번은 함수가 아니겠죠?
3번. 자, 이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저 공역의 원소에서 화살표를 여러 개 받는 건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아까도 계속 보셨겠지만은 저건 상관없다. 4번도 마찬가지죠. A가 P, B가 Q, C가 R로 대응이 되니까 1번, 3번, 4번이 바로 함수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정의역, 공역, 치역 쓰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다가 적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구구절절히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쓰실 수 있을 거니까 잘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내가 아까도 유한계일 때는 그냥 이런 모델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쓴 게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이름 이렇게 적어 주시고, 여기 이렇게 막 1, 2, 3 그래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응 관계를 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어. 유한집합일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무한집합일 때는 여기다가 무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셀 수가 없는데 하나하나 다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라는 것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차함수 간단히 떠올려 보면 y는 x 이렇게 있어. 그럼 결국엔 이런 얘기죠. 1은 1에 대응된다. 2는 2에 대응된다. 3은 3에 대응된다. 뭐 요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다. 여기 나오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프이다. 우린 이미 이걸 활용하면서 지나왔었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볼까요? 123쪽에 보시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는 원소랑 대응하는 함수값 순서상 전체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내가 여기다가 x라는 애를 투입을 하게 되면 결과물로 fx가 나오게 되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x를 투입을 했을 때 fx가 나오게 되는. 그럼 이런 애들을 갖다가 몽땅 모아놓고서 이 좌표평면에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 28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을 다 표현을 해놓으면은 얘가 바로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지식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28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함수인 게 지금 3개가 있고 아닌 게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쉽게 찾는 방법은, 자, 함수의 그래프, 자, 어떤 선을 그으면 되냐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보시면 됩니다. 자,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 보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배운 함수가 2가지가 있으니까 대략 그려보면 직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다고 할게.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지? 근데 내가 판단하는 방법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보는 일이라고 그랬어. 자, 쭉 그려볼게. 얘도 쭉 그어봤어. 그러면 이제 함수가 아닌 거 하나 적어드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배워가지고서 이런 원을 좀 표현해봤었죠. 그치? 얘는 자,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친구들은 어디에다가 내가 y축에 평행한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한 군데서 만나요. 마찬가지죠? 자,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x값이 하나 정해질 때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여기 x값, 이거에 대해서는 얘랑 대응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랑 대응될 것이고 여기는 얘.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 여기는 얘. 하지만 이 친구는 무슨 문제가 생겨? 여기에 x값이 정해지면 하나, 둘, 대응되는 값이 2개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관계는 함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은 뭐다? y축에 평행한 선을 어디에다가 긋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우리가 쓱쓱쓱 그어보는데 역시나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는구나. 2번도 쓱쓱 그어보는데 얘도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부르던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부르던 그 친구가 되겠는데, 얘는 뭐 딴 데다 그으면 만나지도 않고 단순하게 x가 뭐 이럴 때만, 뭐 여기 얼마 k라고 한다면 x가 k일 때만 엄청나게 많은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렇지? 당연히 함수가 아니겠죠.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도 그어보면 하나, 둘, 두 군데서 만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함수가 아니겠고요. 5번 방금 말씀드렸던 애죠. 5번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한 점씩만, 무조건 한 점씩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32번 이것도 그림 이건 조금 그려볼게요. 그림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려봅시다. 자, 여기 네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왜 그려보냐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만나보진 못했을 테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2번은 아까 얘기했었던 거니까 빼고 3번은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자. 여기까지만 그리자. 자, 이런 식으로 있고, 4번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그 함수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찾아볼 텐데, 일단 우리가 2번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건 이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얘는 한 값에 대해서 하나, 둘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찾는 방법? 여기 그으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자, 우리의 관심은 여기일 거야. 그치? 근데 긋는데 자, 이게 열어놨어. 이렇게 열어놨다고 하는 거는 결국 만나는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치? 우리가 수직선에서 표현을 할 때 수직선을 배웠잖아. 우리 이거 열어놓고 이거는 배웠죠. 그렇지? 우리 부등식 하는 파트에서, 부등식 파트 쪽에서 저런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이 값일 때 대응하는 y 값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야. 자, 애들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대응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선을 그게 되면 대응하는 데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y축에 평행하게 선을 쭉쭉쭉쭉 그어봤을 때 무조건 한 점씩만 교점이 생긴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쭉 그어보셨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사실 이 친구는 여기다가 긋게 되면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점근선이란 개념이고 얘 자체가 정의역 자체가 이걸 포함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뒤쪽에 유리함수를 하면서 다시 배우게 되고, 지금 우리가 챙겨갈 것은 이것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다음 개념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서로 같은 함수. 자, 우리가 앞쪽에서도 막 집합 배우면 뭐 서로 같은 집합이 같을 조건, 복소수를 배우면 또 복소수가 같을 조건, 되게 이거 중요시 여기는 각 파트별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개념인데,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식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y는 x 제곱과 y는 절대값 x,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생각을 하면은 절대 같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그래프니까 이 친구는 대략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친구는
V자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사실 같지 않은데 여기서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줄게요.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친구의 이름을 fx라고 하고 이 친구의 이름을 gx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자, f 마이너스 1은 1이지. 근데 이게 g 마이너스 1이기도 해요. 마찬가지 f0은 0인데 얘가 g0이기도 해. 그리고 f1이 1인데 얘가 g1이기도 하지. 그럼 이런 경우를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를 거거든. 자, 그럼 정리해보면 뭐냐? 아, 정의역이 똑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고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모두 같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함수의 세상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를 실수 전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둘은 절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겠지만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좀 제한해서 뭐 다른 경우도 좀 존재를 할 수 있겠지, 그치? 다른 경우도 뭐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저런 상황을 제가 특정하게 좀 드리고 이 정의역을 가진 상태에서 각각의 함수값들이 모조리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얘가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개념이 되겠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뭐 만들면 또 더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자, 똑같이 자, 이런 상황에서 fx를 x라고 하고 gx를 x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1, 0, 1인 상태에서 자, f-1, g-1 둘 다 마이너스 1이고요. f0이랑 g0이랑 둘 다 0이고요. f1이랑 g1이랑 얘도 둘 다 0,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도 뭐다? 서로 같은 함수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지막 줄에 이와 같이 식으로만 모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함수지만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까? 자, 29. 정의역이 마이너스 2, 3인 두 함수에 대해서 f랑 g가 같은 함수임을 설명하여라. 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정의역을 줬고 공역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다고 한다면 실수 전체 아까 이렇게 보자고 그랬었어요. 그럼 우리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이 이그젬플 29번에서 체크할 것은 뭐밖에 없어? f 29번 f-2랑 g-2가 같은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3이 또 있으니까 f3이랑 g3이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봅시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그러면 이거 4 나오고요. 얘도 4 나오죠. 3을 대입했어. 얘 9 나오죠. 얘도 9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이 같고 3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33번이고요. 자, fx는 루트 x제곱 그리고 gx는 x. 자, 이렇게 있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뭐 다 되나? 이걸 좀 확인한 얘기인 건데 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의 부호에 따라서 풀리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 제곱근을 하던 시절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x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앞쪽에서 뭔가 발레라는 표현을 썼었지, 그치? 이게 안 되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f-1은 1이지만 g-1은 마이너스 1인 거 맞지? 그치?
정의의 변소 마이너스 1, 뭐 음수인 건 다 되겠지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같지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같지가 않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가지 함수를 만나보게 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그림과 함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유한 집합이 정의역일 때 다루게 되는 그 모델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저는 네 가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함수라는 것이 나오고요. 네 번째, 상수함수라는 것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를 가지고서 이 단원에서 부르는 여러 가지, 뭐 네 가지나 있으니까 여러 가지인 거 맞지, 그렇지? 여러 가지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일단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겠는데, 자 이거면 얘도 같지 않다.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자, 요것이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같지 않다면 결과도 같지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뭐 얘를 경우에 따라서 이 표현이 저기 하니까 그냥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서 얘네 둘이 같지 않다면 대우니까 같다라고 바뀌겠지, 그치?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집어넣는 게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도 똑같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 그래서 자, 이미지를 한번 잡아보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 자, 1, 2, 3, 1, 2, 3, 4. 그냥 1대1이라는 말에 주목을 한다면 1대1 하나씩만 만든다는 거야. 하나씩만.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줬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요, 입력이 같지 않아. 만약 입력이 같지 않아 1과 2, 그럼 당연히 출력도 다르다. 내가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항상 입력이 다르게 되면 출력도 다른 상태인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1대1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1대1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간데 또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1이 벌써 2를 찜했잖아, 그치? 그럼 2라는 애랑 3이라는 애는 다시 2를 찜할 수가 없는 거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다음에 1대1 대응은 저 1대1 함수에다가 추가를 시킬 거야. 얘는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 자, 이것을 가지고서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쪽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 뭐냐면은 지금 공역은 1, 2, 3, 4인 거 맞니? 그지? 선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택을 받은 친구들을 치역이라고 표현했던 거 맞지? 그치? 그치? 그래서 저거는 명확하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만들면, 자, 여기 1, 2, 3, 1, 2, 3.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자. 자, 이러면 지금 중복되게 선택한 애가 없잖아, 그치? 내 화살표가 한 명한테 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인 상황인 거고, 지금 공역이라고 하는 게 1, 2, 3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을 받은 애들도 1, 2, 3이 다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은 뭐야? 공역도 집합 1, 2, 3, 치역도 집합 1, 2, 3이라는 사실 맞니?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겠다?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자, 1대1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선택하네 또 선택 못 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까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관계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수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세 번째. 항등이라는 표현을 썼어. 항등. 항상 같다는 거야. 우리 항등식 배웠었잖아. 항등식. 그치? 항상 같은 등식. 얘도 마찬가지. 항상 같아. 그래서 얘는 관계식으로 쓰게 되면 그냥 y는 x 이런 함수를 의미를 할 거예요. y는 x. 그래서 보통 i라고 좀 표현을 하시면서 i라는 함수는 뭐 x에서 x로의 함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몇 개 안 그렇게 1, 2, 3만 하자. 1, 2, 3.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는 그냥 입력과 출력이 같은 거야. 우리가 자판기에 갔는데 1,000원 넣었더니 그냥 돈 먹어서 1,000원이 떨어져.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 이걸 항등함수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뭐다? y는 x. 항등함수는 내가 집어넣은 거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집어넣으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집어넣으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상수함수다. 상수는 어떤 숫자야, 얘들아. 숫자. 그치? 여러분들 상수 K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상수 K. 그치? 그러면 이 K는 문자긴 하지만 어떤 숫자를 대신하는 그런 문자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갔더니 기계에서 콜라밖에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콜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이제 자판기에 대한 좀 비유를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자 1, 2, 3 1, 2, 3 이렇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결과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을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뭐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된 상황일지라도 이것도 상수함수가 맞습니다. 상수라고 해서 여기 문자로 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더라.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뭐 1대1 함수 얘기 나오고 1대1 함수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항등함수, 상수함수 쭉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치? 뭐 요거 관계식 요거였다. 그다음에 얘는 하나만 대응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수평선의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1로 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y는 1. 자, 이렇게 될 것이. 그치? 얘도 뭐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 찾아서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127쪽 볼까요? 해서 이제 34에 x에서 y로의 함수가 보기와 같을 때 각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그림이 만족시켜주는 함수의 이름이 뭐냐 뭐 이런 얘기겠지. 그치? 자, 우리 기억번 보게 되면 아니구나, 이게 밑에 그냥 1번부터 보자. 1번에 1대1 함수 찾으래.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선택을 하나씩만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누가 있을까? 리을번에 있죠?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공역의 원소 1, 2, 3이 하나씩만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1대1 함수 미음도 마찬가지, 비읍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까? 자, 리을, 미음, 비읍이고 1대1 대응은 우리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찾아야겠지. 1대1 함수에다가 조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넣은 거야. 저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좀 찾아봐. 이런 거니까 저 중에서 지금 리을이라고 하는 친구는 공역이 1, 2, 3, 4인데 치역은 1, 2, 3이니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2번에는 미음, 비읍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항등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그런 애지. 그치? 그럼 어디에 있어? 미음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시죠? 맞습니까? 그다음 상수함수는 뭐야?
하나에 몰려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출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그치? 하나만 나오는 거 어디 있겠어? 니은에 있는 거 맞니? 그게 숫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지?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니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의역에 어떤 원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온다? A라는 값밖에 나오질 않더라. 그래서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는 함수를 찾을 때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서 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역시나 우리가 배웠던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얘는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자. 자, 1대1 함수를 찾으려면 이번에는 우리는 이렇게 그릴 거야. x축과 평행하게. 자,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고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쭉 그어보면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지? 무조건 한 점에서. 근데 얘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만약에 얘가 여기다 붙여서 그릴 걸. 이렇게 하자. 자, 이거 원점 지난다고 할게.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y는 x제곱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y는 1이었어. 그치? 그러면 이 y는 1을 만족하는 x값은 1도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1도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1이라는 것을 입력을 했을 때 1이라는 출력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또 입력을 했을 때 얘도 또 1이라는 출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1대1이라고 하는 건 공역의 원소가 하나씩만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서의 1이라고 하는 건 1한테도 선택을 받고 마이너스 1한테도 선택을 받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거 확인하실 때 뭐만 그려보자.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봐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것들을 1대1 함수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넘겨보자. 128쪽입니다. 자, 30번에 다음 두 함수가 1대1 함수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자, 방금 전에 1대1 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자, 1번에 우리 x-2라고 하는 그래프는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려줄 거야. 마이너스 2. 얘는 내가 신나게 그려봐도 무조건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 결론 지을 수 있는 거 하나 있네? 1차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그죠? 1차 함수는 뭐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자, gx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텐데 얘도 그럼 싹싹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 친구는 저쪽에서 이미 확인을 했지만 그렸을 때 두 개에서 만나는 이런 점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35번 얘는 뭐 길게 말하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2x 플러스 5면 뭐 대략 그렸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1대1 함수 맞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려보셔도 괜찮은 내용이 되겠고,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gx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 친구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야. 우리 절대값 x는 v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서 위로 두 칸 올리세요.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역시나
이렇게 그었을 때, 그치? 두 군데서 만나는 애가 분명히 생기다 보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